자, 유럽 중앙은행이요. 크레딧 스위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빅스텝 이자를 0.5%를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이 ECB는 EU 차원에서의 공통 중앙은행이라고 봐야 되죠.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부도나니까 곧바로 미국 정부에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지금 저걸 끌려고 하면서 연준이 0.5%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다가 0.25 인상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고, 일부는 아예 이번 기회에 동결하라, 그리고 하반기에는 금리가 하락될 거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유럽 중앙은행은 오히려 금리를 0.5% 올리는 사태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유럽 중앙은행이 왜 금리를 올릴까요? 자, 지금 화폐 난발로 인한 인플레가 시작되는데 은행 한두 개가 부도나는 부분을 의식해서 여기서 금리 인상을 주저하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인플레로 결국은 언젠가 은행들이 다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결국은 금리를 올리는 게 맞다라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발 위기가 지금 대서양을 건너 유럽에서 지금 악재가 터지고 있는데, 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자, 이 블랙록은 크레딧 스위스의 주요 주주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최고 경영자인 레리 핑크는 그저께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이후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더 많은 압류와 폐업 사태가 닥치면서 느리게 진행되는 재앙이 초래될 거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은 기존 금리를 0.5% 인상해 3.5%로 결정했는데, 크레딧 스위스가 지금 스위스 중앙은행 말고는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이 두 개지 않습니까? USB하고 크레딧 스위스. 자, 그래서 스위스는 지금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크레딧 스위스가 부도가 나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행태로든 틀어막는데 지금 나선 거예요. 일단은 70조가 투입되어서 스위스 중앙은행이 지금 70조를 투입해서 이 크레딧 스위스를 지금 돈을 떼줬어요.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적 대은행이 처음으로 정부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은 어제 유로존의 은행 부분은 지금 필요시 금융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은행이 부도가 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멈추면 물가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예상대로 올렸다. 유럽 중앙은행이 크레딧 스위스 사태에 겁을 먹고 금리 인상을 주저했다라는 표현을 듣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블랙록이 이야기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느리게 진행되는 재앙을 맞을 거다, 슬로우 롤링 크라이시스를 맞을 거다 했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계속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1차로 지금 SVB 은행 등이 무너졌지만 2차로 이 차입 의존도가 높은 지역 은행들이 무너지고 3차로 결국 사모펀드와 부동산 등으로 재앙이 옮겨가면서 결국 금융권 전체가 서서히 무너지는 현상이 시작될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SVB 은행이 미국 정부의 예금 전액고 또 더 나아가서 액면가, 채권 액면가 대출 등으로 외형적으로는 진정되는 국면으로 보이지만, 자, 미국이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해서 11개 대규모 은행에 39조를 투입해가지고 또 그걸 부도나는 것을 막았어요. 그게 개입이 없었으면 부도가 하나 더 났을 거예요. 외형적으로 억지로 부도를 난 은행을 옆으로 번지지 않도록 차단벽을 쳤지만 이게 위기의 시작일 거라는 비관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SVB 파산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값싼 돈,
즉 낮은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다. 그동안에 제로금리 가까운 그런 수준으로 수십 년간 우리가 낮은 이자를 즐기면서 투기하고 살았는데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될 시간이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낮은 금리로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낮은 금리가 존재해서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이제 금리 인상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금융 시스템을 다 무너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미국 정부가 연준을 통해서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했을 때는 인플레가 그야말로 미국의 대중들의 삶을 파괴해버릴 거예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 점점 인플레로 줄어드는 효과가 되니까 사람들은 또다시 임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경쟁적으로 요구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인플레가 점점 불이 붙어서 이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건데, 지금 경제적 불황화에서 이런 인플레가 가중되었을 때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금리 인상을 했고, 그러다 보니 그동안 낮은 금리에 아주 탱자탱자 하면서 모랄해저드로 경영되어 온 은행들이 무너지는 거고, 1차로 SVB가 무너졌고 2차 도미노로 다른 지역은행이 무너지고 3차로 사모펀드와 부동산이 등 비유동성 투자자금, 돈이 묶여있는 부분이 3차로 터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설립자는 SVB 파산은 위기를 알리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 새와 같다. 자, 루리엘 루빈이 뉴욕대 교수는 크레딧 스위스가 붕괴한다면 리먼 브라더스가 붕괴되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된 것과 똑같은 사태가 발생할 거다. 자, 이러니까 국제 유가가 세계 경제 위기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67.71달러 미국 서부 텍사스유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추락하는 기름값 비에는 이게 굉장히 불길한 부분이 있죠. 기름값이 하루 낙폭으로 6%가 빠진 것은 8개월 만에 최대고, 은행발 혹독한 경기 침체, 즉 대공황적 상황이 올 거라는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이제 완전히 차례대로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여전히 거는 물가가 매우 높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뱅크런은 막았지만은 미국의 은행들이 줄줄이 신용이 강등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미국 경제 성장률에 지금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당장 그 바로메타인 유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연쇄적 부도 현상이 이제 불이 붙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썸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지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산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